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일어나기가 싫은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텔레비전을 켜고 똑같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똑같이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발목을 잡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무기력감이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섭니다. 예전과 달리 깊어진 주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더 용감하게 살았더라면, 더 지혜롭게 선택했더라면 지금쯤은 전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이 거울 앞에서 당신을 붙잡은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눈길을 돌려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진 날이 있습니까? 창밖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제 저 무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올라옵니다. 세상이 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는 그 바깥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소외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외로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익숙해진 그 감각. 그 감각이 일상이 되어버린 날들이 있습니까? 그 느낌이 낯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서부터 삶이 좁아지는 것 같다고.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예전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설레었는데 요즘은 그냥 익숙한 것만 찾게 된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망설여진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괜히 나섰다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싶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한 말입니다. 60이 넘으면 또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오히려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바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그 텅 빈 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 역설. 이 이상한 공허함이 가슴 한복판을 파고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른이 되면 또 다른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 산 것인지, 제대로 산 것인지,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그 생각들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들이 너무 무거워서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채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혼자 그 생각들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당신도 압니다. 저는 오늘 그 새벽에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당신이 흘려온 그 모든 눈물과 웃음에 대해서, 당신이 포기했던 꿈들에 대해서, 당신이 온몸으로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를 악물고 버텨온 계절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인생은 퍼즐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각들이 뒤죽박죽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조각은 날카로워서 손을 뱁니다. 어떤 조각은 너무 작아서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어떤 조각은 어디에 맞춰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원망스럽기까지 한 조각도 있습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조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날카로운 조각이 이 자리에 필요했구나.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조각이 이 그림의 핵심이었구나. 그 원망스러웠던 조각이 사실은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각이었구나. 그 모든 조각이 필요했다는 것을, 단 하나도 버릴 조각은 없었다는 것을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말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퍼즐 조각이라고. 기쁜 경험만이 아닙니다. 슬픈 경험도, 실패한 경험도, 후회스러운 경험도, 부끄러운 경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도 모두 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조각입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당신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아직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조각은 언제나 마지막에 맞춰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천천히 함께 가십시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밥 한 끼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는 자식 자랑을 했고 손주 이야기를 했고 아직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그 막막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최고라고, 빠른 것이 옳다고, 성공은 나이 들기 전에 이루는 것이라고. 텔레비전을 켜면 젊고 빛나는 얼굴들이 나오고 광고는 늘 젊음을 팝니다. 인터넷은 20대, 30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도 우리를 가둡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느냐고, 몸성이 있는 게 어디냐고, 그냥 쉬라고, 젊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내 가능성에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내 꿈에 스스로 유통기한을 붙이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 자물쇠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퇴직 후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일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고. 그 허탈함이 얼마나 깊은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그 허탈함을 알고 있을 겁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경험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실패한 기억은 상처로만 남아있고 아픈 기억은 후회로만 남아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겪은 그 수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 안에는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쓸모없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 오크파크.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어니스트 해밍웨이.
훗날 노벨문학상을 받게 될 그 이름입니다. 하지만 해밍웨이의 삶은 처음부터 빛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상처와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박격포 파편을 온몸에 맞았습니다. 200개가 넘는 파편이 그의 다리에 박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공포는 그를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18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그 고통이 훗날 그의 문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번 결혼했고 4번 모두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별들이 그에게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그의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가 쓴 사랑 이야기가 그토록 진실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직접 그 아픔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쓸 수 없습니다. 그는 아픔을 글로 승화시켰습니다. 작가로서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편집자들은 그의 글이 너무 투박하다고 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절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믿었습니다. 거절이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종군기자로 참전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글을 썼습니다. 포화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찾았습니다. 비행기 사고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에서는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두 번째 사고에서는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전 세계 신문들은 그의 부고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4년 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것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전쟁의 공포가, 사랑의 실패가, 거절의 아픔이, 사고의 고통이,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해밍웨이라는 위대한 그림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퍼즐 조각이라고. 이 말은 책상에 앉아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온 생애로 증명해낸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해밍웨이처럼 당신도 전쟁 같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가난이었을 수도 있고, 포탄이 아니라 이별이었을 수도 있고, 전쟁터가 아니라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직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버텨냄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은 해밍웨이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 55세였듯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도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한 분이 있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는 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켠이 늘 허전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 35년의 경험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뭐 하셨어요?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했지. 그럼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35년의 경험이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가르치던 그 능력이 이제 손주를, 이웃 아이들을, 지역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네 작은 톡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10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옵니다. 70세가 된 지금 그분은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능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퍼즐 조각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20대에는 조각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조각이 하나씩 더해집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그 누구보다 많은 조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각이 많다는 것은 더 크고 깊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음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깊이입니다. 속도로 갈 수 없는 곳에 깊이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천천히 깊이 들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젊음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그의 최고 걸작 노인과 바다를 쓴 것은 52세였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고통이 그 한 편의 소설 안에 녹아들었습니다. 52세의 해밍웨이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20대의 해밍웨이는 절대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소설 속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해밍웨이 자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와 싸운 노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삶과 싸운 해밍웨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깊이는 세월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당신의 지나온 경험을 바라보는 눈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인생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당신에게 절약을 가르쳐줬고, 실패했던 일이 당신에게 사람 보는 눈을 키워줬고, 이별의 아픔이 당신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그 조각들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든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다시 꺼내십시오. 먼지를 털고 다시 바라보십시오. 후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있기에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 경험이 당신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고통이 아니라 선물의 관점으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반드시 보입니다. 상처 뒤에 숨어있던 선물이, 고통 뒤에 감춰져 있던 지혜가, 실패 뒤에 자라고 있던 힘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지혜를 전하십시오. 당신의 퍼즐 조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아픔이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눠야 할 유산입니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퍼즐 조각이라고. 당신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조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조각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퍼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완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날들 속에 당신의 가장 빛나는 조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퍼즐을 지금 다시 펼치십시오.